이른바 나체 시위와 사람의 분뇨를 뿌린 사건으로 잘 알려진 동일방직 노조 수호투쟁. 1972년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을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한 동일방직 노조. 그 후 정보기관과 회사 측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집요한 공작을 벌였습니다. 갖은 탄압에도 버텼던 동일방직 노조원 124명은 결국 해고됐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 동일방직 노동조합을 들여다봅니다. 인천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을 하고 있는 김민심 씨. 40여 년 전 동일방직에서 1분에 140보라는 거의 뛰는 수준으로 기계 사이를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실을 잇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휴식은 엄두도 못 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갔다 와서 이제 바로 또 보고 하는 거죠. 교대할 사람은 없죠. 그러면 이제 뭐 화장실 가는 새에 만약에 실 끊어져서 기계가 섰다 그러면은 이제 갔다 와서 바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장들이나 누가 보면 이제 막 야단 맞죠. 이제 기계 안 돌아가면. 그러니까 기계가 안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전라남도 진도가 고향인 김민심 씨는 중학교 졸업 후 1976년경 동일방직에 입사해 천을 짜는 직포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하루 8시간 1일 3교대는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 듯 싶지만 그만큼 노동 강도가 셌습니다. 김민심 씨는 직장 동료의 권유로 성당에 나가면서 JOC, 즉 한국 가톨릭 노동 청년회를 알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게 재밌으니까 다녔지 뭐 세상이 어떻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거기를 다니면서 이거 데모를 하게 되면서 아, 노동조합은 있어야 되겠구나는 걸 깨우치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열심히 또 하게 됐고. 1972년 남성 중심의 어용노동조합이 여성집행부가 주도하는 민주적인 노조로 탈바꿈하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지켜보던 정부 당국과 회사 측은 1970년 중반부터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에 1978년 3월 10일 노동절 행사 현장에서 김민심 씨 등 조합원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동자 아닌 주동자가 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3명은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집으로 보내더라고. 근데 이제 나하고 이제 연심이 언니하고 명희 언니 3명은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우린 집에를 못 가냐 그랬더니 저기 주동자는 못 간대. 그래서 아니 나 주동자 아닌데요 그랬더니 프랭카드를 들고 들어가서 주동자래.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있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구를 받고 하객동 그 교도소인가 거기서 이제 25일 살고 그러고 나온 거죠. 구류를 살고 있는 동안 해고를 당한 김민심 씨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가족들까지도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식구들까지 그렇게 감시하는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큰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이렇게 오빠도 인천 살았었는데 진도 가면 진도까지도 따라왔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오빠가 안 했으니까 나는 몰랐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언젠가 무슨 이제 일 때문에 동일방직 얘기를 하다가 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창피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오빠 나는 나만 따라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동일방직에 입사한 김민심 씨. 그러나 채 4년을 다니지 못하고 해고됐습니다. 동일방직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0년대 중반부터
동일방직에서 근무하며 차곡차곡 정을 쌓아온 네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1930년대 일본 5대 방적 회사 중 하나였던 동양방적 인천공장에 뿌리를 둔 1970년대의 대표적인 섬유 회사였던 동일방직. 하지만 당시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30~40도에 달하는 열기로 사계절 내내 가득 차고 굉음을 내는 기계 소리에 고무로 된 귀마개를 끼고 있었고 악을 써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호루라기를 불어 의사소통을 했고 솜에서 나오는 자욱한 먼지가 눈과 코와 입으로 수시로 들어왔습니다. 목화 솜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솜을 털어가지고 가늘게 만들어서 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옷감도 만들고 나는 실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정방이라고. 근데 거기는 이게 나오면서 먼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어떤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한방로 날리듯이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실이 끓어지기 때문에 항상 온도는 30도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겨울에도 반팔 입고 일하고 그리고 이제 기계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이제 관리자들은 호루라기로 저희들한테 작업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당시 동일방직은 80% 이상이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진짜야. 동일방직은 남자는 별로 없어서 여자가 많았었잖아. 우리가 다닐 때도, 그제? 남자들은 기계 고치는 사람하고 담임하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 별로. 가장 힘든 부분들을 여성들이 담당하고 그때도 동일방직 돈은 남자들이 벌어줬냐? 여자들이 다 일해서 벌어준 거다야. 동일방직은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이었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된 1946년부터 1972년까지 23대에 걸친 역대 위원장들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1972년 5월 10일 동일방직 노조의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여성 후보인 주길자 씨가 남성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지부장에 선출된 것입니다. 주길정리가 되기 전에는 다 남자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 인사관리를 대행해 주는 정도로 그 정도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여자가 지부장이 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기분이 나빴던 거죠.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그걸 누렸던 것들인데 그 다음에 진짜 자기가 기계도 고쳐주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것들이 대의원이라고 막 이제 의견도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했었는데 자기네들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 중심의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발 붙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의 아니게 이제 반조직 행위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 갈등이 계속돼요. 주길자 지부장은 노조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이전의 남성 지부장 집행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노조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임금 인상을 비롯해 여성 종업원의 생리휴가, 회사 창립 기념일의 유급 휴일화, 기숙사 온수시설 설치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예상 먹고 한 달 월급 타고 와서 예상값 갚고 또 먹고 한 달 되면 월급 타면 제일 먼저 와서 예상값부터 갚거든. 가게가 여기. 동일방직에 이어 1974년 반도 상사에 이어 YH무역에서 여성 지부장이 선출되자 당시 중앙정보부는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에 들어갑니다. 국정원 발전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주길자 동일방직 노조 집행부의 출연은 중앙정보부의 명령 지시 아래 일사불란하게 통제 관리해오고 있던 당시의 섬유연맹 체계에 균열을 가져오는 신호탄으로 봤습니다. 중앙정보부는 1975년 두 번째 여성 노조 지부장 체계가 들어서면서 동일방직 노조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시작했으며 강경한 진압과 노조 약화 시도를 끊임없이 지속했습니다. 72년도에 주길자 지부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처음에는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회사가 들어주다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직 분열. 우리 같은 경우는 동일방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조합 사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못하게 하니까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서 한 거고, 그런 싸움, 아주 그냥 그런 일상적인 싸움들이 쭉 됐던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노동조합에 이제 관심을 갖고 무조건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 거죠.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고된 공장 근무를 마치고 주로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에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배움의 갈증을 풀고 세상을 배워갔습니다. 새벽에 끝나고 한잠 자고 여기 와서 이제 그 그룹에서 정하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선교회에서 그룹 활동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공부하고 이러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알면서 내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갔고, 또 이제 우리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제 또 산선에 오고 노동조합이 참여하게 함께 하고 이렇게. 그래서 조한수 목사님이 동일대학교라고 맞아요. 동일대학 맞다. 제일 좋은 대학이다. 여기 오면은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사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표현을 그때는 잘 못하고 얘기하시는 게 빤한 건데, 여기 오면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그룹을 만드는 거야. 모임 만들어서 무조건 산선에 데리고 와서. 동일방직 노동조합이 1970년대 대표적인 민주노조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이끈 조화순 목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조화순 목사는 1966년 산업선교회의 교육과정 중 하나인 노동자 체험을 위해 동일방직에 들어갔습니다. 조 목사는 동일방직에 근무한 6개월의 생활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조 목사는 그 후 소그룹과 노동자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국어, 영어, 한문 등 교과목은 물론 꽃꽂이, 탈춤반, 연극반 등을 운영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배움의 갈증을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한문으로 작성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어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3교대니까 야간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공부를 하러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산업선교회에서 그럼 뭐 한문도 가르쳐주고, 뭐 영어도 가르쳐주고, 꽃꽂이도 가르쳐주고, 막 이런 데니까 전혀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가자니까 뭐 의심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갔더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아, 노동자들한테도 이런 권리가 있구나. 이런 법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았네? 그게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부분이 회사에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산선에서 가서. 죽일자 지부장에 이어 1975년에도 여성인 이영숙 씨가 지부장으로 선출되자 정부 당국과 회사 측의 온갖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이 파란 건물이 경비실이잖아요. 그 옆이 노조 사무실이었고, 저 앞에 동상. 저 분홍색 건물 있잖아요. 그 사무실이고, 그 동상,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동상 있는 주변에서 우리가 맨날 데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데모도 하고, 거기서 모여서 맨날 요구사항 간철시키려고 모여서 농성하고 했던 자리예요, 저기가요. 정부 당국과 회사 측의 동일방직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첫 번째 공작은 1976년 7월 23일 벌어집니다. 인천 동부경찰서에서 이영숙 지부장을 연행해간 가운데 회사의 지원을 받은 남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의원만으로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새로운 노조 집행부를 선출했습니다. 회사 측이 조합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기숙사문에 못질을 했으나 조합원들은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 기숙사를 빠져나와 농성에 돌입했고,
오후 2시 출근자들이 합세할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은 이영숙 지부장 등을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진정되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다시 이영숙 지부장 등을 연행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어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경찰은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때 여성 노동자들은 이른바 눈물의 나체 시위로 맞섰습니다. 기숙사에서 이제 우리가 그 나와서 아까 그 대의원 사무실 앞에 그 잔디밭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이제 그 정경들인가 그 기동대들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빡다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우리를 감싸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아 저기 옷 벗으면 못 우리한테 이제 달라들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누가 옷 벗자 하는 소리에 너도 나도 다 벗은 거죠. 그래가지고 브라자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데도 근데도 그 경찰차에 그냥 그대로 갖다 막 다 집어넣더라고. 당시 동일방직 노조 농성은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노동청뿐만 아니라 경찰, 중앙정보부 등의 개입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당시 노동청 담당 국장은 진실화해의 조사에서 증언했습니다. 인천 동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는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면서 잔디밭에서 200여 명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시위 해산 명령이 내려왔고 조합원들은 저항하면서 알몸이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담장 안에서 별다른 구호도 외치지 않고 노총가만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문으로 안 나가고 이 경찰 기동대 차가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동부서로 다 연행을 해갔어요. 그래서 연행돼서 이제 잡혀가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진짜 그 너무 놀라운 게 그 동일방직에서 동부경찰서까지 그대로 해산하지 않고 걸어와요. 그 동부경찰서 앞에서 또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농성을 해서 이제 지부장 총무 다 이제 석방이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약속을 한 듯이 그렇게 결집력이 대단했어요. 진실화해위는 인천 동부경찰서가 이영숙 집행부를 체포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들이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관들의 체포 구금 행위는 회사의 부당노동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일방직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두 번째 공작은 1978년 2월 21일 새로운 노조 집행부를 선출하는 대의원 대회가 예정된 날 이른바 사람의 분뇨를 뿌리는 사건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새벽 6시경 현 집행부를 반대하는 쪽에 남성 노동자 대여섯 명이 방화수통에 사람의 분뇨를 담아 야간 작업을 마친 조합원들이 투표 준비를 하고 있던 노조 사무실로 들이닥쳐 사람의 분뇨를 뿌리고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비명을 지르는 여성 조합원들의 얼굴과 온몸에 바르고 입에 집어넣고 옷 속에 집어넣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당시 노조에서 불상사를 우려하여 경찰에 경비를 요청해 두었는데 다급한 여성 조합원이 울먹이며 구원을 호소하자 경찰관은 오히려 욕을 하며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쳤으며 섬유노조 본조 간부들은 재미난 구경거리가 난 듯 낄낄댔다고 합니다. 그 후 섬유노조는 오히려 동일방직 노조를 사고집으로 결정하고 이총각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을 반노동 조합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했습니다. 똥물 사건이 있고 총각언니 본조에서 그 제명시켜가지고 내 회사 출근 못하게 하고 그때 이제 조직 행동대원들이 막 왔어요. 그러니까 회사 남자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밖에서 그 외부 다른 섬유노조의 그 남자들도 가세해서 지네들이 노조를 장악하고
그 가까이 가면 때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욕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도저히 우리가 거기서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1978년 3월 10일 서울 장충체육관.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50여 명은 사람 분뇨 사건의 진상과 민주노조 파괴 공작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TV로 생중계되는 노동절 행사장에서 플래카드를 펼치며 동일방직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는 언니가 나한테 그 프랭카드를 날더러 네가 옷 속에다 넣어가지고 가면 너는 걸리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네가 그거를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바 속에 넣고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그때 이제 누가 그 연설할 때 누군가가 이제 프랭카드 이제 그거를 이제 동일방직은 똥물은 못 먹고 살 수 없다 뭐라고 이제 아무튼 구호를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프랭카드 이제 다 꺼내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프랭카드를 너도 나도 이제 들고 간 사람들이 다 꺼내서 이제 펼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이제 잡아간 거죠. 장충체육관 행사장에서 얻어터지고 머리채를 휘어잡히며 대부분 연행됐지만 연행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명동성당, 기독교회관, 인천의 답동성당,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등으로가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978년 3월 21일 각계각층 명망가들로 동일방직 사건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정부 당국과 1978년 2월 21일 이전 상태로 모두 환원한다. 노동자들은 농성을 풀고 회사에 복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통해 노조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복귀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회사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처벌을 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사실상의 노조 탈퇴 각서를 요구하고 각서에 서명하지 않자 무당 결근을 이유로 124명을 해고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각서를 쓰라고 그러는데 노동조합을 왜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걸 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사를 들어갈 수 있냐.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각서를 쓰면 노동조합을 못할 텐데 노동조합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옛날에 그런 휴가도 없고 식사 시간도 없고 야, 그걸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볼멘 소리들을 하면서 그렇게 각서를 쓰고는 우리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말자. 왜냐면 각서를 쓰고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를 어떤 형식으로 회사에서 괴롭혀가지고 스스로 나가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서를 쓰고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날 안 들어간 거예요. 진실화해인은 보고서에서 사람의 분뇨를 뿌린 사건은 반대파 조합원들이 노조 대의원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벌였지만 그 배후에는 중앙정보부의 담당자들이 반대파 조합원들과 협의하면서 깊숙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고 조합원 124명의 단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트타임으로 인천 주거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최연봉 씨. 1978년 4월 1일 회사 측이 노동자 124명을 대량으로 해고할 때 최연봉 씨도 해고됐습니다.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후 생계를 위해 다른 곳에 취직하고자 노력했으나 번번이 취업을 거절당하거나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돼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연휴를 몰랐으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동일방직 해고자 124명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있어 어떤 곳에서도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나긴 싸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해고당해서 한 달, 두 달 있으니까 매달 시골에 돈을 붙여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엄마 생활비나 뭐, 그, 오빠 학비 뭐 이런 걸로 다 돈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니까 환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취직을 한다고 막 나가서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식당에도 들어가고 막 이제 뭐 안내양도 그때 막 시작하고 이랬는데 다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알았죠. 블랙리스트가 나온 거는. 이 블랙리스트가 돌았던 거예요.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대량 해고 9일 후인 1978년 4월 10일 전국 섬유노동조합은 해고 노동자가 근무한 부서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성명, 본적 등을 상세히 기록해 전국 사업장에 공식 문서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978년 동일방직 해고자 124명의 명단이 최초로 작성될 당시 공권력이 개입했는지 직접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후 1980년대에 블랙리스트의 광범위한 작성, 취합, 배포 과정에 경찰, 노동부,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해고 후에도 그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생계에 위협을 받아도 취업 현장엔 아예 발도 붙일 수 없는 상황. 또한 요시철 인물로 찍혀 경찰 등 정보기관은 물론 사는 동네의 통반장에게 본인과 가족들까지 감시와 미행을 당하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해고 당하면서 이제 담당인 따라붙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시골로 엄마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 우리는 이제 바로 그 집이고, 그다음에 통반장까지. 저 같은 경우는 해고 당하고 나서 계속해서 아무튼 감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요시찰로 감시 당하고, 그리고 이제 미행도 당했었고.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은 갖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복직 투쟁을 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복직의 희망이 잠시 보였으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등장으로 동일방직 민주노조 깃발을 다시 올리진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래도 오면 마음이 설레고 오고 그래도 그러니 내 꿈도 아유, 간간히 꿔. 이 현장에서 일하던 꿈. 그러지, 예쁘지. 아직도 깜짝 놀라서 깨고 그러지.